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조금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부작용은 그러니까 지방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스테아토리아라든가 가스가 많이 찬다든가 전실금색이나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은 그렇지만 쓰다 보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페스톨로물 비타민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에서의 그 흡수가 약물 농도가 중요한 약제들, 면역 억제제라든가 갑상선 약제, 팔린 같은 이런 약제들의 약물 농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를 올린다거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부터 이제 GLP 음식 다루미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이제 싹센다는 많이 써보셨던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이제 이형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제고요. 글루카곤 펩타이드 1이라고 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 카보하이드레이트 섭취하고 나면 장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이 되겠고,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포살라무스의 식욕에 포만감을 주는 그런 뉴로펩타이드를 증가시켜서 포만감을 주는 약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가스트릭 엠프팅을 조금 늦춰서, 그러니까 위장관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걸 조금 늦춰서 포만감을 길게 해주는 이제 이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이 약제가 원래 당뇨병 약제로 개발됨으로써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매우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했는데, 그 환자들한테서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이 되게 좋았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비만 약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올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고위험 환자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이제 관심을 받게 됐던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도 당연히 당뇨약제이기 때문에 혈당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리피드 프로파일도 좋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슬립암니아가 동반된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프리다이어티스 이런 3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약제는 당뇨 환자들한테 사용하고서 상당 기간 롱텀 아웃컴을 보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잘 확보된 약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체중 감량 효과는 한 5에서 6kg 정도, 이런 정도의 효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대에 보시면 이제 한 체중 요거는 인정 연구에는 거의 한 8% 이상, 9% 정도 이제 체중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 자기 체중이 5% 이상 빠지는 분이 한 63%, 10% 이상 빠지는 분이 한 33%, 15% 이상 빠지는 경우가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위장관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트릭 엠프팅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노이자가 생긴다든가 다이아리아, 컨스티페이션, 보미팅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고,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는 다른 GLP-1 베이스드 약제들이 대부분 다 유사하고, 제 환자분들 중에 한 명은 이제 GERD가 되게 심한데 이런 계열 약제 드시고 GERD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맞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가는 컨디션에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술사이드 어타임트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GLP-1 다운스파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사망에 의한, 그러니까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올리진 않지만 환자들한테서 자살 사고의 사고가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약간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센다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린 위복이 마찬가지인데 다 고용해서 이제 FDA에서 어쨌든 레이블링에다가 자살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주의해라 이렇게 일단 붙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답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자살 시도가 병력이 있거나 이런 환자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레귤라리 사이드 칼시노는 리스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병력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레귤라리 사이드 칼시노는 이제 이렇게 스포레딕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페닐리아라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각장성 암의 가족력이 상당히 있다거나 이런 환자들한테 환자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뇨 약자이기 때문에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인유리와 같이 당뇨 약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 약을 쓰면서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당뇨 약제,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용량을 좀 감량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매일 하루 한 번 인슐린처럼 보통 배라든가 이런 데 주사가 가능합니다. 30일 냉장 보관이 원칙이고 우리 인슐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뜨는 펜은 그냥 보통 시골에서 사용하시는 대로 별 문제는 없다. 다음은 이제 미국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리라글루타이드 싹센다가 이제 하루 한 번 약제인데요. 요거를 약간 모디피케이션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하면 되겠고요. 기존은 똑같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앞서 말씀드린 싹센다
달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맞기 때문에 이제 복용 편의성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0.25, 0.5, 1.0, 1.7, 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량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일 작은 용량 0.25에서 시작해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스텝업 하게 돼 있고, 그 펜 한 개가 한 달 간격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4주를 맞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1.7까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장관 부작용 말고는 사실 크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제가 효과가 좋다 보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0.25 맞고 한 번 딱 맞았는데 그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고 거의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탈수가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환자가 좀 젊은 분이고 이래가지고 입원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환자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안 맞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이런 위장관 부작용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탈수로 급성 심근경이나 만성 심부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아까 0.25에서 2.4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자마다 매우 반응이 다양합니다. 2.4를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있고 0.25에서 입원해야 되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약값이 0.25짜리나 2.4짜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용량을 처방해주면 환자들도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의사도 사실 0.25를 처방해줬는데 환자가 와서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이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작용이 약간 있고 환자가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 높은 용량을 처방하고 싶은 유혹을 상당히 받게 되는데, 하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시하시고, 환자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처방하실 것 같으면 그래도 뭐 0.5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바로 1.0이라든가 더 높은 용량을 처방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에게 충분히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신기능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중증 신기능 장애라든가 간장의 환자한테는 권장되지 않고, 일부 보고에서는 당뇨 망막증이 악화된다거나 미마비, 그다음에 급성 췌장염, 제가 여기 씻진 않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담낭에 돌 생기고 담낭염,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면 다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사고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가 지금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정말 많은데요.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체중이 조금 잘 빠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셀렉트 연구라고 해서 208주 동안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당뇨, 동반된 비만 질환에서 대부분 다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직 이게 안 나왔는데 이제 프로젝트 타이틀하고 이제 제빵도 다르고 뭐 마운자루라고 하고 상품명이 이제 당뇨약제냐 비만약제에 대해서 성분은 똑같은데 이름이 두 개입니다. 조만간에 곧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GLP-1에다가 GIP라고 하는 다른 약제를 하나 더 병용한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GIP는 기존의 GLP-1하고 조금 다른 효과가 있는데, 이 인슐린 증가 측면에서 이제 GLP-1은 인슐린 증가시키고 근육사고를 감소시켜서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좋은 약제죠. 하지만 GIP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반대로 근육화분도 같이 증가시켜서 혈당을 약간 올릴 수 있는 약간 기전적으로는 이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스트릭 애프팅 딜레이를 시키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GLP-1을 똑같은 효과를 내서 GLP-1만 쓴 거에 비해서 GIP-1을 섞으면 상대적으로 노지아는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미팅, 노지아, 쿨리스,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이 덜하다라는 장점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 보시면 리피드 버퍼링 캐패시티가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에 저장했다가 굶을 때 다시 그 지방을 부숴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이게 이제 그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들, 특히 비만 환자들은 대부분 아디포스 티슈에서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데, 특이하게 GIP는 이런 지방에서의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좋아지고, 이게 뭐 구체적인 제가 기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존 회사량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쓰면 기존의 GLP-1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기준을 갖게 되고요.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셀럽들이 사용하면서 너무너무 언론을 많이 타가지고 이제 비만은 더 이상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도 정말 로고도 많이 오르고요, 리뷰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 릴리의 마운자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잭바운드가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고비에서 효과는 조금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격이 이제 미국 달러 이제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미고비가 그 가격이 조금 다양한데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조금 가격이 싸서 5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 로컬 클리닉에서는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한 60만 원대까지 처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고비하고 그 털제파타이드요, 이제 마운자로 또는 잭바운드인데요. 요거를 비교한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 재밌는 게 있으면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프로퍼런스티 스코어 매치, 그러니까 약간 두 개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룹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약간 헤드 투 헤드 한 것처럼 분석하는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자기 체중이 5% 이상 빠진 환자의 비율을 보시면 털제파타이드 같은 경우에 81.8, 세마그루타이드 미고비 같은 경우에 66.5,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잭바운드, 그러니까 털제파타이드를 맞으면 5%는 이상 빠진다라는 거예요. 10% 이상 빠지는 분도 62대 37, 그리고 15% 웨이트로스 분도 42대 18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털제파타이드가 효능 측면에서는 미고비를 훨씬 더 앞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면 예를 들어 100kg 환자가 15kg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적어도 40% 환자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엄청난 약제고, 우리 지금 이 수술 베리아트릭 서저리의 반응이 좋은 거에서는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개를 비교해보면 주로 위장관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마운자로가 그 GIP를 섞은 게 부작용이 덜합니다. 아까 그 GLP-1 단독보다. 그래서 그런데 효능은 더 지금 보시면 평균 그 체중 감소 효과가 거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게 곧 출시가 되면 또 상당히 조금 또 주목을 받는 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약물 수능도 측면에서 보시면 싹센다가 먼저 나왔는데 이게 하루 한 번이고, 근데 미고비가 더 효과도 더 강한 약제라서 사실 좀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지만 환자들의 만족도나 수능도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환자들이 결국 살이 빠져야 약에 대한 수능도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게 아닐까 싶고, 아마도 마운자로는 조금 더 수능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4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160에 75kg, BMI가 29 정도 되고, 고지혈증 고혈압 있고, 환자 말씀이 6년 전부터 서서히 체중이 10kg 늘었고, 두 군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사도 별로 많이 안 먹고 그런데 자꾸 살이 찝니다. 이제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점심에 빵, 커피, 과자 이런 거 좀 드시고, 밥은 안 먹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군것질 같은 거 이렇게 막 하시고, 이런 전형적인 이제 그런 분들 차트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냥 진짜로 실전이니까 실전에 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2월달에 처음 와가지고 처방을 받았거든요. 처음 맞고 나서 환자가 이제 4일 동안 노지와 두통, 식사량은 반 이상 감소했고, 근데 약간 무력하고 체중이 75에서 바로 한 달 만에 70kg 빠졌습니다. 환자가 그렇지 힘들지만 한 달 만에 5kg가 빠지니까 환자가 너무 이제 만족하면서 왔겠죠. 그래서 이제 1mm로 이제 증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증량하고 나서 첫 주에 음식 못 먹고 완전히 누워만 있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적으로 저용량 괜찮아서 서서히 올렸는데도 용량 올라가면서 환자가 갑자기 막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올려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환자가 막 부정출혈도 있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증량을 하지 않고 환자분한테 제가 이제 2주 간격으로 처음에 이제 40일, 그러니까 열흘 간격으로 마지막으로 레커멘드 했거든요. 근데 환자가 자체적으로 열흘도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2주 간격으로 이제 주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 맞으니까 부정출혈도 없고 움직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그 일주일 간격 봤을 때 너무 힘들어서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환자가 지금 보시면 이게 6월 23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왔다 갔는데요. 75kg 시작해서 지금 64.7kg까지 이제 체중이 거의 한 10kg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을 증량하지 않고 이 환자는 1mm로 지금과 같은 스케줄대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맞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집에 보냈습니다. 이 환자 BMI, 이제 인바디 검사인데요. 보시면 처음에 75kg, 체지방률이 42%입니다. 골격근량이 24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6월 어제 23일 와서 했을 때 체중 64.7, 체지방률 37.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골격근량이 많이 안 줍니다. 신기한, 물론 제가 이제 막 그 식이 조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하긴 하는데
아까 뭐 SJF2부터 얘기할 때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해보면은 근육량은 안 빠지고 지방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제 대부분 왜냐면 이제 나이가 벌써 중년 이후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이런 적이 있습니다.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아서 몇 가지 좀 계속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형량이 늘면서 따라서 그런데요. 이제 이게 이 가스트릭 FT 딜레이됨에 따라서 약간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논문이 수술 전후에 이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는 환자들한테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그래서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는 환자들은 적어도 하프 라이프의 3번 이상이 지날 동안은 약을 중단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사센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맞는 약이니까 적어도 이틀은 스킵을 해라. 장이 내려가도록, 음식이 내려가도록 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파일리스 드럭을 써라. 예를 들어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고 있었고 감기가 이제 뭐 어디까지 맞았다. 이런 환자들한테 급하게 해야 된다 하면 이제 프로파일리티스를 쓰고 필요한 경우에는 울트라사운드를 해서 충분히 이제 가스트릭 FT 됐다는 걸 확인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시경 할 때 어떻게 하나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우리 저번에 뭐 그 환자 위 배출 안 돼가지고 법적인 뭐 이슈 내시경 하다가 있었던 환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꼭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 쓰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한번 확인하시고 또 조금 더 다른 환자보다 예를 들어 뭐 리퀴드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하도록 한다든지 조금 롱액팅 제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며칠 더 미루시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약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3주는 스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수술 같은 거 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